투데이 스몰캡입니다. 오늘은 김상표 팀장 모시고 RF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RF텍 기업 개요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RF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하는 핸드셋, 무선 충전기, 유선 충전기 그리고 이제 데이터 링크 케이블 같은 휴대폰 액세서리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12년 정도, 그러니까 갤럭시 S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할 때였죠. 그때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경쟁 심화, 판가 하락 등의 이유로 실적이 우하향했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한때 5천억을 넘었던 회사가 2천억대까지 전체 매출액이 감소를 했었고요. 이번 3분기 실적이 그래서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게 7년 만에 2012년 이후에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본업도 이제 중요했지만 가장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5G와 바이오가 이제 섞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알고 계시는 이제 5G 수혜주들, 대표적인 회사로는 당연히 KMW와 STEC 그리고 오이솔루션 같은 회사들이 있죠.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30-40% 정도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일단 그 이유부터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내년에도 과연 올해처럼 5G 투자가 국내 통신사로부터 진행이 되겠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이 해외 고객사를 포함해서 매출액이 늘어나더라도 이익률 자체가 보전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주가 조정의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너무 오버슈팅했던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내년부터는 각국의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중국의 5G 투자 속도입니다. 그리고 인도까지도 예정보다는 빨리 5G망 구축에 나섰기 때문에 이 5G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내년도 어느 순간에는 다시 한번 주도주로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회사로 다시 돌아와 보면 안테나 모듈을 이제 5G 쪽에 주요 통신사 향으로 공급을 합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쪽이 거의 대부분 이제 발을 걸치고 각국의 통신사 향으로 납품을 하는 거지만 기지국 시스템 자체를 만드는 이제 유사업체와 달리 5G 안테나 모듈만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4G 때 안테나 모듈을 만들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5G 쪽의 투자 대비 순도는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적 호조의 원인이었던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필러나 이제 톡신을 제조하는 유스피를 이 회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요. 합병을 6월달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연결 실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3분기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했고요. 필러, 특히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필러를 만드는 회사들 대비해서는 조금 색다른 게 중화권 쪽으로부터 소싱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신 필러 업체들은 일본의 모 업체로부터 소싱을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오히려 안정적이고 그리고 원가 구조 측면에서 좋은 필러를 가져오되 강남이나 이제 주요 성형외과 쪽에서도 효능이 좀 입증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 매출 신장과 영업이익 기여도 측면에서 상당한 개선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부분이 3분기 실적 호조의 주요 원인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실적 구성을 보시면요. 거의 대부분 이제 IT 사업군이었다가 이번 3분기 때 5G 안테나 모듈과 필러 쪽이 합쳐서 2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은 1분기부터 5G 안테나 모듈이 차지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5G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 이유와는 조금 별개로 분기별 그리고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당한 실적 개선을 보일 수 있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제 뭐 신규 사업, 5G, 필러 이거 다 이제 실적에 다 녹아나야 할 텐데. 맞습니다. 3분기 실적을 좀 리뷰하고 연간 전망까지 좀 살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3분기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실적 측면에서 상당히 그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다만 이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거래하는 거의 모든 업체들이 12월 같은 경우에 재고 조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외형이나 그 수익성 측면에서 3분기를 넘어서긴 쉽지 않겠지만 예년 4분기보다는 상당한 이제 그 호실적을 보일 수 있는 이유도 당연히 이제 5G 안테나 모듈이 11월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뭐 현재 가능한 캐파 내에서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올해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관련된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국내 통신사 3사 쪽으로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유사한 수준이 지속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내년부터는 이제 일본의 KDDI 그리고 미국 쪽의 AT&T 그리고 인도의 릴라이언스 지오 같은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의 주요 그 고객사 쪽으로 안테나 모듈을 직접 그 자가 설계를 통해서 제공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퍼스트 벤더로 납품한다는 얘기인데요. 예전 같았으면은 그 국내 안테나 모듈 업체들 쪽에서 설계한 거를 갖다가 이원화시켜서 납품을 하게 돼 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이제 퍼스트 벤더로 자체 설계 그리고 향후에는 주요 품목이라고 볼 수 있는 필터까지도 그 내재화시켜서 그 수익성을 좀 높여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G 그 통신 장비 업체들 특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시스템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노키아, 에릭슨,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그리고 화웨이 이 주요 업체들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장 점유율 경쟁에 들어갈 걸로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고객사겠지만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그 LTE 때 거의 한 자릿수 중반 정도밖에 점유율을 기록하지 못했던 회사였지만 올해 1분기, 2분기 때는 뭐 글로벌 1, 2위를 다투는 회사가 됐고요. 향후에 이제 중국 포함해서 주요 선진국 쪽에 5G 투자가 지속될 때도 그 상당한 그 선두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정도로 지금은 수주 잔고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KMW, 에스테크 이외에도 그 안테나 모듈 수요를 감당해 줄 수 있는 제조업체가 필요했는데요. 그 운 좋게도 이 회사가 5G 쪽, 4G 때는 진입 시점이 늦었고요. 5G만 이제 준비하다가 어떻게 보면 세 번째 벤더로 낙점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G 그 주요 고객사의 매출액 추이를 보시면 올해보다는 훨씬 더 높은 실적을 보여줄 걸로 보고 있고요. 네. 그 내년도에 이제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 중에 하나로는 바로 베트남 공장의 증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무선 충전기, 휴대용 충전기 그리고 데이터링크 케이블 같은 주요 액세서리에 대해서 생산을 전담하던 공장이었는데요. 신규 공장까지 지어놓고 연간으로 보면 2천억 정도의 그 캐파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도 이제 2.5배 정도 캐파를 확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년도 제가 추정했던 전망치가 한 1,800억대라고 본다면 추가적인 그 주요 고객사 확보가 있을 경우에는 공장을 하나 더 지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유휴 부지 확보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실적을 기대해 보면서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